예,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 사전에 가는 거를 좀 살펴볼 겁니다. 아무래도 커말 자격증 시험에서는 함수를 포기해서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함수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교재 먼저 나온 게 D-average 함수입니다. 메모를 좀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은 dsum, daverage, dcount, 그 다음에 dcount all, 그 다음에 dmax, dminimum. 6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험에 6개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표준 편차, 분산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것까지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시험에서는 6가지에 대해서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경우, 지금 분명히 사과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금액의 평균을 계산해 보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자, 요거를 제가 옮겨 놓고 볼게요. 옆에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여기가 될 테고요.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렇죠? 왜? 품명서부터 금액까지는 다 들어가야 되니까 날짜와는 무관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잡는 게 좀 수월하다. 그 다음에 금액의 평균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금액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사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사과를 블럭 잡아주면 되는데 배나 감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건을 걸 수가 없어서 분명히 배다, 분명히 사과다, 분명히 감이다 라는 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따로 문제를 조건을 만들어 놨네요. 그러면 는 D-average 쓰고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 영역은 전체를 말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콤마 필드 항목이죠. 계산한 항목이 뭐냐 이거죠. 금액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금액을 클릭하면 되죠. 우리 책에는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5번째 항목이니까 5라고 쓰기도 했을 겁니다. 아니면 따옴표 안에다가 금액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따옴표 안에다 금액을 쓰거나 1, 2, 3, 4, 5 카운터 세가지고 몇 번째 항목인지를 세는 것보다는 그냥 단가 항목이 아니라 금액 항목입니다 라고 클릭하는 게 수월하겠죠. 예, 그 다음 조건은 분명히 사과죠. 이걸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지금 이거 계산한 걸 옆으로 자동 채우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죠? 조건은 옆으로 따라가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영역하고 금액 항목은 그대로 있을 거니까 이 영역에다가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두 군데는. 그렇죠? 두 군데는 절대 참조를 해서 얘를 자동 채우기 했을 때 답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아래에 있던 거를 위로 올린 것 뿐입니다. 상관은 없어요. 예. 책에 보면은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아래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우리 풀어봤던 거 출신국어 우주고 학생들의 뭐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표시하시오, 뭐 반올림하시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내용을 참조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는 db 함수를 쓰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고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계산할 항목을 선택을 해주고 조건 영역을 지정해 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계산했던 분명히 사과다 라고 하는 거 요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데이터베이스 영역이고 여기가 계산한 항목, 평균을 계산한 항목이고 이것이 조건 영역이란 얘기죠.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D-average가 아니라
t 썸이 되면은 합계가 나오는 거고 t max가 들어가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죠. 함수 이름만 달라지는 거지 함수 형태는 동일하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꽤 높아요. 한 80%? 한 별 4개라고 보시면 돼요. 별 4개. 그러니까 D 에버리지가 나올지 D 썸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한번 꼭대기 한번 보세요. 위에 나온 횟수를 한번 보세요. D 에버리지 나온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면 D 미니멈 함수가 나와 있는데 D 맥시멈 함수 오른쪽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합계 구하는 D 썸이라든지 또 D 카운트 A라든지 그 다음에 D 카운트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냥 나오지는 않아요. 그 중에 D 에버리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평균을 계산하면 소점 이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올림 함수랑 반올림 계열 함수랑 섞어서 내버린다는 얘기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그 다음에 반올림 계열의 함수가 함께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와 있는 문제가 그거죠. 우주고등학교 학생들의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라 그랬거든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라. 그래서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는 라운드 어떤 값을 표시해주고 자릿수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자릿수는 얼마가 된다? 1이 되는 거죠. 소점의 첫째 자리까지 표시되라. 예를 들면 이렇게 표시하죠. 89.67이 89.7 이렇게 되게끔 하라고 꼭 문제지에 나와요. 이 말로 하면 헷갈려요. 말만 써갖고는 헷갈려요. 그래서 요렇게 예시를 표시해가지고 소점 이하가 한 자리까지만 보이는 건지 많은 건지를 꼭 보여주거든요. 문제지에는. 그럼 옳았구나. 소점이 한 자리니까 컴마 1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 그 D카운트 31페이지에 보면 D카운트 A를 한번 열어볼게요. D카운트 A인데 자 똑같은 계열의 문제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D카운트로 쓰는 거하고 어서오세요. 이거는 이제 D카운트로 쓰고요. D카운트 A를 쓰고요. 얘는 이제 D카운트 갖고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답이 나오는가. 요거 실기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필기시험에는 종종 나오는 형태거든요. 자 지금 품목별 주문 건수를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얘가 맞는데 그 다음에 조건은 분명히 사과다, 분명히 배다, 분명히 감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만약에 아까 같은 문제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었어요. 그게 얘가 계산한 항목이죠. 그러면 D카운트 A라는 함수를 썼을 때 품목별, 즉 사과라고 하는 품명에 대한 주문 건수가 몇 건 나왔느냐라는 걸 물어보는데 뭐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예요? 주문 수량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예요? 단가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예요? 금액의 개수를 세라는 거예요? 날짜의 개수를 세라는 거예요? 품명의 개수를 세라는 거예요?
뭐의 개수를 세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주문 수량이 합계가 아닙니다. 사과가 한 번, 두 번 주문됐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문 수량이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문 건수가 몇 번이냐. 배는 하나, 둘, 세 개고 감은 하나고 사과는 두 번이잖아요. 그럼 뭐의 개수를 세라는 거예요? 이 전체가 자, 이 전체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은 분명히 사과다, 분명히 배다라는 건 알겠는데 뭐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를 명시를 안 해주거든요. dCount와 dCountA라는 함수에서는 절대로 명시를 안 해요. 그러면 분명히 사과라고 하는 거에 개수를 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얘의 개수를 세도 되고 얘의 개수를 세도 되고 요거의 개수를 세도 되고 요거의 개수를 세도 되고 요거의 개수를 두 번 세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는 dCount를 쓰고 데이터베이스는 알겠고 F4번 키 항목은 날짜의 개수를 세면 어떨까? 여기 사과가 한 번, 두 번 걸렸잖아. 그 다음에 조건은 여기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분명히 개수를 세면 어떨까요? 사과가 한 개, 두 개죠? 맞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주문 수량의 개수를 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이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단가의 개수를 세면 100이다 그 두 번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이번에는 금액의 개수를 세면 1000원이요 2000원이요 두 번 나오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배나 감도 잠깐만요. 뭐를 잘못했나? 잠깐만. 얘가 금액의 그러네. 금액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얘는 하나 밀려나니까 여기를 세버렸네. 이건 다시 계산해. 이거를 에러가 났네. 여기는 에러가 났어요. 그렇죠? 자, 요거는 맞죠? 이거는 맞고. 이렇게 자동적인 맞으려나? 이거 또 잘못됐나 보다. 따로따로 계산해 봐야겠네. 자, 사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조건은 그대로 걸면 되고요. 분명히 배라고 하는 조건을 걸면 되고요. 이거는 걸면 안 되겠네. 이건 걸면 안 되겠네. 예, 배가 3개고 감이 1개고 그렇죠? 예. 잠깐, 아까 틀리지 않았나? 아, 금액의 개수를 세는 게 맞는 거죠? 여기 아까 제가 뭐를 잘못했네. 네, 이거는 맞아요. D2.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제가 조건을 걸어버렸죠? 얘는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고요. 여기도 일단 뭐 답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를 자동 체크했을 때 그렇지. 하여튼 자, 다시 한번 요걸 볼게요. 사과에 대한 여기 분명히 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명히 개수를 세던 날짜의 개수를 세던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자, 요거를 한번 제가 복사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들어갔대. 이렇게 요거는 달러 표시를 빼면 되는 거고요. 예.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나는 거예요? 개수를 세는데 날짜의 개수를 세던 분명히 개수를 세던 주문 수량의 개수를 세던 단가의 개수를 세던 금액의 개수를 세던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dcount라는 함수를 썼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한번 볼까요? 는 dcount 데이터베이스는 여기가 맞고요. 그렇죠? 뭐의 개수를 세는지 날짜의 개수를 세볼게요. 날짜의 개수를 세보고 조건은 분명히 사고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두 개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분명히 개수를 세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사과. 그렇죠? 근데 dcount라며. dcount는 숫자만 세는 거잖아요. 글자는 못 세죠. 그러니까 빵 나오죠. 그러면 주문 수량을 개수를 세면 어떻게 될까요? 주문 수량의 개수를 세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12호 되겠죠. 그렇죠? 그건 똑같을 거예요. 단가의 개수를 세도 금액의 개수를 세도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감은 그렇죠. 여기는 B라고 들어가면 예. 날짜의 개수는 3개가 맞아요. 그렇죠? 배가 하나, 둘, 3개가 맞아요. 감은 여기가 하나니까 하나만 나오겠지.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개수를 셀 때 이 분명히 개수를 세라 그러면 분명히 배인데 이건 글자잖아요. 글자인데 그거를 는 dcount를 써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마찬가지로 분명히 개수를 세라. 조건은 분명히 배다. 그러면 여기 숫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빵 나오겠지. 그러니까 dcount라는 함수를 쓸 때는 숫자 영역에 대한 항목만을 클릭할 수 있는 거고 dcount all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분명히 글자든 숫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개수를 다 셀 수 있으니까 그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시험에는 다음 보기 중에서 잘못된 계산된 함수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dcount라는 함수를 썼을 때 글자 항목을 클릭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고르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실기시험에 이게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보셨던 대로 이거는 금액의 평균을 구하시오, 단가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주문 건수를 개수를 세시오 라고 했는데 단가의 개수를 세라고 하는 건지 금액의 개수를 세라고 하는 건지 명시를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단가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단가를 찍으면 되고, 단가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게 주문 건수 아닙니까? 주문 수량의 개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주문 수량의 평균 뒤에 에버리지를 들어가면 되고, 주문 수량에 대한 건수를 계산하시오.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주문 건수 맞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약간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지 다른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 33페이지에 라운드 업. 그 다음에 어디로 샜나? 저 뒤로 갔나 보다. 37페이지 라운드. 라운드 다운은 또 어디다 팔아먹었대? 43페이지 라운드 다운. 이거. 라운드 결도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 라운드 업.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함수에서는 는 함수, 어떤 값에 대한 자릿수가 들어가는 거, 자릿수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를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예. 85.67 얘를 85.7 이렇게 표현하라 그러면 소점이 한 자리 나오는 거니까 는 라운드 가로 열고 어떤 값에 대한 1을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소점이 한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예. 뭐라고 표현해볼까? 26,457 얘를 26,500 그렇죠? 10의 자리에서 올림을 했으니까 26,500원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는 라운드 업 올림하라고 했으니까 값 그리고 자릿수는 얼마다?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걸 알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33페이지에 나온 28번째 함수 라운드 업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하래요? 평균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자리에서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는 라운드 업 올림하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업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 평균값 평균은 계산했으니까 그 다음에 소수 둘째 자리에서 자리 올림하겠다 그러니까는 컴마 첫째 자리에서 올리라고 했죠. 그게 명시가 안 돼 있네. 예를 들어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책에는 0이라고 답이 써 있는데요. 소수면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반올림한다 하니까 소수점 없이 하란 얘기죠. 이 책이 조금 불편하게 써 있네. 76.6667을 77로 하시오 이렇게 얘를 보여줘야 금방 알지. 말로만 써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는 거죠. 그렇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게 아니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는 거죠. 그렇죠? 76.667에서 77로 가겠네 뭐. 그렇게. 얘는 95, 얘는 95, 73, 73 그렇게 가겠나요? 올림이니까 올림이니까 뭐 다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뒤에 컴마 0이냐 컴마 1이냐 컴마 3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런 거 요거 잘 명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뒷섬 조건부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게 sum if 그 다음에 average if 그 다음에 count if 예.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sum if s average if s 그 다음에 count if s 이거 s가 뒤에 들어있는 거 복수형. 자, 얘하고 얘를 같이 이렇게 놓고 보세요. 이렇게 놓고 보세요. 그래야 좀 수월하실 수 있어요. 자, 얘는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그렇죠? 여기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쓰고 범위, 조건, 조건 해갖고 계속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범위 3, 조건 3, 범위 4, 조건 4 이렇게. 예. 여기서 똑같죠 뭐. 이거는 범위, 조건, 평균을 구할 범위. 여기는 평균을 구할 범위를 먼저 쓰고 귀찮으니까 뺏겨 써야지 뭐. 똑같아요. 여기는 뭐죠? 범위, 조건.
이거로 끝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죠? 이렇게 쓰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예죠? 남학생 수, 남학생의 수는, 인원수는, 이런 문제가 count if라면, 이 문제는 어떤 경우로 쓰냐면 축구를 좋아하는 여학생의 수,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죠. 그러면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 하는 범위 조건이 있어야 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는 성별의 범위와 조건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됩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남학생들의 체육 점수의 합계는,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쓰면 돼요? 남학생들의 체육 점수의 평균은 하고 이걸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문제를 낼까요? 야구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의 체육 점수의 합계는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뭐 똑같은 거지 뭐. 여기는 야구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의 체육 점수의 평균은 하고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건을 어떻게 물어보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랑? 범위랑 얘가 같으면 생략할 수 있어요. 체육 점수 중에서 90점 이상인 것들에 대한 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범위가 어디예요? 조건이 뭡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조건을 잘 찾아야 돼요. 조건은 체육 점수 중에서 90점 이상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은 체육 점수가 90점 이상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범위는 어디예요? 체육 점수죠. 그럼 그 체육 점수의 합계를 구한다며요. 그럼 이 범위랑 이 합계 구할 범위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건 생략해도 된다. 근데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앞에 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범위 조건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경우의 수는 줄어들겠죠. 경우의 수는 줄어들죠. 남학생이 몇 명이니? 근데 50명 그랬더니, 그럼 야구 좋아하는 남학생은 몇 명이니? 그럼 50명보다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야구 좋아하는 남학생은 몇 명이니? 그럼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늘어나진 않잖아. 경우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원수가 더 적게 나올 수 있겠죠. 이론적인 건 이런 건데,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sum if.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컴퓨터라고 하는 거에 대한 2,400원, 여기 2,100원, 합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써볼까요? 는 sum if 가로 열고, 조건은 컴퓨터죠, 요거죠? 그럼 당연히 범위는 여기가 범위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은 얘고요. 직접 컴퓨터라고 써도 되는데 여기는 뭐 변동이 없을 테니까 합격을 보면은 여기고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파란색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합격월 범위도 그대로 있어야 되고, 자, 7,500원이라는 얘기는 2,400원 더하기 컴퓨터가 3,000원 있고 2,100원이니까 이게 7,500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구했지. 자, 캠코더는 6,000원이라는 얘기는 뭐죠? 3,500원, 2,500원, 6,000원, 6,000원이네. 그렇죠?
냉장고는 지금 1,500원, 1,250원, 2,750원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에버레이지 if라고 쓰면 뭐가 되는 거죠? 평균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냉장고는 몇 번 나왔니? 라고 하면 뭐예요? 썸이프잖아요. 썸이프에서는 요게 빠지는 거죠? 합계를 구한다, 평균을 구한다, 이 범위가 없잖아요. 개수를 구할 범위는 안 써줘도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썸이프를 썸이프 s가 여기 어디 나올래나 모르겠네. 여기 있네. 45쪽에 42번째 썸이프 s를 한번 열어보죠. 뭐 썸이프 s 얘는 어떻게 푸는가? 이렇게 풀어져 있네요. 다음 판매부이면서 1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거죠? 아니면 거기에 합계가 얼마냐 평균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는 sum if s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씁니다. 복수형이 붙어버리면 합계 구할 범위가 여기죠? F4번 키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조건을 써야 되는데 판매부이면서 1급이니까 판매부라고 하는 범위가 들어있는 데가 여기고요. 조건은 어디 있죠? 판매부죠. 판매부죠. 근데 이거 자동 채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F4번 키 눌러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옆으로는 가야 되는데 내려가면 안 옆으로 가야 되고 내려가야 돼. 옆으로 F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뭐죠? 1급, 2급이라는 여기죠. 그렇죠?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 1급이죠? 얘는 옆으로 내려가야 되나?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내지는 않는데 이 절대 참조, 이 참조 영역 설정하는 게 까탈스러워요. 자, 이거를 제가 자동차기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내리면 1급이라는 글자가 내려가야 되나? 내려가면 안 되죠. 판매부는 기획부로 내려가야 되나요? 내려가야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자동 처리하면 어떻게 돼? 1급이 2급으로 가야죠. 판매부는 옆으로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세 번째 줄을 참조해야 되겠네. 세 번째 줄을. 얘를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해야 되고 얘를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하려면 얘가 요렇게 잡아야 되고 얘는 이렇게 잡아야 되고 그렇죠. 얘는 요렇게 잡아야 되고 얘는 요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다시 보세요. 제가 요렇게 하는 게 헷갈리시는데 이 판매보다 1급이다 기본급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1급이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서 오른쪽으로 자동 처리하면 1급이 아니라 2급으로 가야죠. 그럼 얘를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1급이 내려갈 때 내려가면 안 되죠. 판매부는 자동 채우기 이거를 내리면 판매부가 아니라 기획부로 가야죠. 얘는 F라고 하는 거에서 위아래로는 움직이지만 여기 있는 걸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판매부가 오른쪽으로 따라가면 안 되죠. 판매부는 항상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얘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옆으로는 가야 되는데 자동 채우기 내려가면 얘가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판매부란 글자는 뭐가? F라고 하는 자체가 고정이 돼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내려는 가야 되지. 판매부에서 기획부로. 그럼 1급인지 2급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으로는 가야 되죠. 자동 채우기 하면. 내려가면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오른쪽이니까 세 번째 줄을 참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2급 시험에는
절대 참조냐 그냥 상대 참조냐 하는 것만 나오지 혼합 참조는 안 나오거든요. 웬만해서는. 여기는 예시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가 아니라 자 여기서 한번 따로 계산해 볼게요. 는 sum if s 합계구할 범위 먼저 선척해주고 그 다음에 판매부인지 기획부인지 그 중에 판매부잖아요. 그렇죠? 판매부고 그 다음에 직급에서 뭐다? 1급이라는 걸 찾는 거 아닙니까? 1급. 다음표 열고 1급. 이걸 찾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이것이 판매부이면서 1급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만 일단 생각하세요. 요 위에 건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만약에 판매부인 것만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는 sum if 가로 열고 판매부인지 아닌지 범위를 정해주고 여기에 판매부라고 쓰고 그 다음에 합계구할 범위는 기본급이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판매부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죠. 이건 판매부의 합계. 그쵸? 판매부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1급의 합계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는 sum if 가로 열고 1급인지 2급인지 여기가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1급이라고 하는 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합계 구할 범위는 어차피 동일하게 이쪽 기본급의 영역을 지정해주면 얘가 지금 1급에 대한 기본급의 합계를 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판매부이면서 1급을 찾으려니까 이 범위와 조건을 직접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잡해진 것 뿐이지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sum if s를 시험에 많이 내지는 않는데 일단은 문제는 그렇게 돼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있어요. 장르가 코미디이면서 관람 등급이 전체라고 돼 있는 그 합계를 계산하시오. 이런 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절대값 구하는 거. ABS란 절대값은 우리 언제 했었어요? 는 ABS 어떤 값. 그럼 이게 뭡니까? 부호를 무시한 양수가 되는 거죠. 는 ABS 마이너스 5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5가 되는 거고 는 ABS 5가 들어가면 그냥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값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두 값의 차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는 if a가 b보다 크다면 a 빼기 b가 돼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b 빼기 a가 돼야 되잖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차이잖아요. 5에서 8을 빼서 마이너스 3 이건 차이가 아니지 8에서 5를 빼야 3 차이가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ABS 꺾어가지고 그냥 A 빼기 B 하면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간에 양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지 뭐. 우리 그때 해봤었잖아요. 뭐 영문학과하고 국문학과의 평균 점수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나오는 거지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ABS 안에다가 뭐 빼기 뭐 해주면 돼요. 두 수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고 MOD 함수도 그랬잖아요. MOD 함수도 그냥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의미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대신에 MOD 함수는 어떤 경우를 사용할 때 쓴다? 배수 관계를 확인할 때 쓰는 거. 3의 배수가 아닌지 확인하시오 이런 거. 는 MOD는 어떤 값 M, N 이렇게 했을 때 M을 N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계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는 MOD 가로 열고 100,40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된다? 20이 남을 거 아닙니까? 몫은 2고 나머지가 20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2.5라고 계산하지만 몫은 2고 나머지는 2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의미가 뭐가 있다고? 다음 수에서 3의 배수인 경우는 3의 배수라고 출력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처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는 if 어떤 수를 MOD로 어떤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이거는 3의 배수가 되고 아니면 공란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중요시 여기는 거지. 예. 다음 수를 뭐 얼마로 나눌 때 나머지를 계산하시오. 이게 뭐 어쩌라고 도대체. 우리 책에도 나왔잖아요. 사과, 배, 복숭아 나와가지고 뭐 상자당 몇 개씩 담으면 상자에 담고 나서 나머지가 몇 개 남니?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건 의미가 없지. 3의 배수인지 5의 배수인지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별하시오. 이런 거잖아. 다음 짝수를 판별하시오. 이런 문제. 그러니까 는 if MOD 어떤 수, 2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이거는 짝수가 되고 아니면 뭐가 된다? 홀수가 되는 거지 뭐. 이거 했었잖아요. 짝수 홀수 관계. 예. 어떤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솔직히. 쭉 넘어가면은 썸이프 했으니 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거 나왔다. 별 5개짜리 이번에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VLOOKUP 하고 그 다음에 HLOOKUP. 이거는 여러분 외우고 나가셔야 돼. 이거 못 외우시면 큰일 나. 한 문제는 무조건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 이거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발 이게 시험에 안 나오기를. 그런 거 없어. 얘 나온다고 봐야 돼. HLOOKUP이 나오든 VLOOKUP이 나오든 둘 다 나오든지 하여튼 나와. 추수함수도 나오잖아. 추수함수. 추수함수는 수월하다 그랬어요. 사용 방법이. 47페이지 HLOOKUP 한번 열어볼까요? HLOOKUP. 여기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다가 오르락 내리락 귀찮으시면요. HLOOKUP이니까 H 그럼 H로 시작하는 함수로 글자로 들어가요. V 그럼 V로 시작하는 함수로 바로 들어갑니다. 영문자로. V 누른다. 한영키 눌러가지고 V 하면 피읍이 찍히니까 안 되고. HLOOKUP 이렇게 H를 찍었더니 HLOOKUP 바로 여기 와 있네. 그렇죠? 금방 찾을 수가 있죠. 자, 이게 뭐래요? 자, 옆을 펼쳐놓고 볼게요.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 이게 뭐야? 상여금이 얼마냐고? 직급에 따른 상여금을 주라고? 그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그러면 HLOOKUP이나 VLOOKUP이나 한번 써볼까요? 제가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 요거를 이렇게 병합을 해서 자, 는 HLOOKUP 괄호 열고 lookup value라. lookup value. lookup value는 뭐냐면요, 이 테이블 어레이라고 있죠. 테이블 어레이가 얘가 아니라 요거죠. 이 중에 첫 번째 줄에 있는 애들, 얘가 테이블 어레이예요. 얘가 lookup value예요. 그게 여기 있는 거죠. 이 표 중에 첫 번째 있는 항목이 lookup value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이렇게 블록을 잡아놨는데 김신락에 대해서 그러면 김신락을 어떻게 찾아? 이 피해는 김신락이 없잖아.
사원인지 부장인지 이것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는 사원인지 부장인지를 갖고 계산하는 거지. 이거는 뭐 문제에서 얘기 안 해도 뭐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하잖아. 이건 정확히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는 VLOOKUP lookup value는 이 표 중에 첫 번째 있는 게 얘죠. 그렇죠? 예. 컴마 테이블 어레이는 얘죠. 지금 lookup value라는 거를 사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 사원이라고 하는 항목이 반드시 첫 번째에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블럭. 그 다음에 그래 사원은 찾았는데 사원을 찾았더니 50만원인지 3,500원인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뭐 가져갈 거니? 상여금이요. 그러면 lookup value가 첫 번째 줄에 있는 거고 상여금은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2 이렇게 찾는 거지. 그 다음에 상여금이라는 글자, 여기 사원이라는 글자를 정확히 찾아야죠. 사원은 있는데 차장은 없잖아. 여기 없잖아. 그러니까는 정확히 일치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위에 거 말고 아래 거를 찾을 때는 반드시 선택해 줘야 되고 위에 거를 선택할 때는 굳이 안 써도 위에 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여러 개 중에 첫 번째 거는 기본값이고 근데 이 기본값을 쓸 때는 기준이 있어요.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돼야 돼요. 오름차순. 사원, 시옷, 대리, 디귿, 땡. 벌써 오름차순 안 됐잖아. 사원, 사장 다음에 또 뭐가 돼? 회장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오름차순이니까 가나다순이. 얘는 시옷에 디귿에 기역에 비읍 막 섞여 있잖아. 내려가다 올라가잖아. 오름차순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사일치를 못 쓰는 거예요. 이게 필기시험에 나왔었어요. 유사일치를 딱 써놨어요. 여기다가 true를 썼는데 여기 있는 사람 이름이 강감찬, 이순신, 홍길동, 박지성 이렇게 나왔어. 그럼 강감찬에서 이순신, 홍길동은 가나다순 올라간 건 맞았는데 박지성이 나왔잖아. 오름차순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럼 얘를 못 쓰는 거지. 얘를 쓸 수가 없는, 요걸 써야지. 예. false 대신에 0 써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얘가 왜 대리야? VLOOKUP을 썼죠? 주책 맞게 HLOOKUP을 써야 되는데. 예. 50만원 맞네.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 썼을 때는 는 HLOOKUP 사원 그 다음에 컴마 찍고 요렇게 범위 정해주고 F4번 키 누르고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false 더블 클릭해도 되고 요거 대신에 0 써도 되고 그럼 나머지는 자동 처리하면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잖아. 부장 70만원 과장 65만원 대리 60만원 사원 50만원 맞네요. 이렇게 정직하게 HLOOKUP을 물어보면 아주 기분이 좋을 텐데 꽈낸단 말이야. HLOOKUP은 가로로 나열되어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요 표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표가 글쎄 요렇게 되어 있다면 요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VLOOKUP을 쓰는 거고 자 여기서는 는 VLOOKUP을 써서 사원에 해당하는 이거를 여기에서 두 번째 줄 상여금 가져오고 false 이렇게 되면 50만원이 되는 거죠. 사원에 해당하는 거. 얘가 위에서 아래로 가로로 세로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vertical lookup 베란다에 걸려있는 vertical 얘는 HLOOKUP horizontal lookup 가로 그 시험에 H가 나올지 V가 나올지 몰라요. 어쩔 땐 두 가지 다 나오더라고. 두 문제가 알면 땡큐죠. 두 문제 다 풀 수 있으니까. 근데 둘 다
모르면 이제 두 문 다 틀리는 거지. 두 개 다 틀리면 황당한 그 자체지.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VLOOKUP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VLOOKUP이 나올지 HLOOKUP이 나올지 모른다고 치면 얘를 섞어보세요. 몇 개가 나왔나. 어마어마한 많은 횟수죠. 그렇죠? 출제 빈도수가. 거기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D average, D sum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if보다 더 많이 나왔을 수 있어. if보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험에 나오는 함수 제가 찍어볼 수 있어요. if 함수 나온다고 찍고요. if 함수 나온다고 찍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and가 같이 붙어 나올 수도 있어요. 랭크랑 같이 붙어 나올 수도 있어요. 랭크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다음 순위에서 5등 이상이라면 본선 진출 뭐 이런 거 할 때 랭크 함수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다음에 별 추수함수 추수 걸러갖고 할 수 있잖아요. 1등은 뭐 2등은 뭐 3등은 뭐 나머지는 뭐 이런 거. 근데 요즘 추세가 또 if error 함수가 많이 나온다니까 얘도 한번 찍어봐야 되고 VLOOKUP도 나온다 그랬고 HLOOKUP도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날짜에 관련된 함수가 하나 이거 MID 함수가 튀어나올지 뭐 레프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걸 가지고 생년월일을 잡으려면 MID 함수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데이트도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데이트. 그 다음에 날짜와 맞먹는 게 today라는 함수가 튀어나올 수 있고 연도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따지는 것까지 본다면 이렇게까지는 나올 수 있거든. 이번 시험에 이 중에는 나오겠지.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나올 수밖에 없는 함수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있었다. 그러면 시험 보러 안 가실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라운드 계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아까 데이터베이스 함수 안 나왔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6개 중에 하나 나오는 거 이거 나올 게 많네. 근데 빈도수를 봤을 때는 if, VLOOKUP, HLOOKUP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여기 if 함수, VLOOKUP, HLOOKUP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꼭 나온다고 보면 추수 함수, 랭크 함수 뭐 근데 if가 나오면 같이 따라서 나오는 게 if만 달랑 나오진 않거든요.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뭐 어마어마한 거지. 어떤 게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빈도수가 나왔던 거는 이건 맞아요. 추수함수는 우리 많이 봤었죠. 다음 중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은 보통, 나머지는 노력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1등은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은 보통, 나머지는 노력으로 표시하시오. 그러니까 10명이 시험을 봤다. 그러니까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슨 함수가 나오냐? 는 추수. 성적이 나왔으니까 랭크 함수가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랭크 함수 계산한 거에 따라서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보통, 4등이면 노력, 5등도 노력, 6등도 노력, 7등도 노력, 8등도 노력, 9등도 노력, 10등도 노력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if 에라가 들어가면 if 에라 함수가 들어가면 그냥 여기에서 끝내버리면 되죠. 여기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지. 1등, 2등, 3등까지는 추수함수 랭크의 추수에 의해서 1, 2, 3등 골라내는데 1, 2, 3이 아닌 4, 5, 6, 7, 8, 9, 10이 나오면 에라가 나니까 그럼 if 에라에 의해서 노력이라고 출력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이게 요즘 추세예요, 시험에. 어떤 함수를 어떻게 낼 거냐 하는 건데, 예. 추수 랭크 막 섞일 수밖에 없어요. 추수 랭크가 섞일 수밖에 없어. 이 순위를 가지고 또 if 해가지고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3등. 자, 10명이 시험을 봤다. 3등까지는 본선 진출, 나머지는 공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추수를 써갖고 하지는 않아요. 추수를 갖고 해도 되겠죠? 본선 진출, 공란 쓰면 되겠지, 그렇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는 if 랭크 함수에 의해서 얘가 3등보다 작거나 같으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1, 2, 3등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본선 진출이고 나머지는 공란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또 이거는. 자, 10명이 시험 봐서 3등까지는 등수를 출력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처리하시오. 예, 1등. 그럼 if 랭크 함수를 써서 3보다 작거나 같다면 각각의 척차에다가 앰퍼샌드 등 하고 출력하고 나머지는 공란 이렇게 하면 되죠. 시험을 봐서 순위가 3등까지 이내 들어왔으면 1등이면 1등, 2등이면 2등, 3등이면 3등 출력하면 되고 나머지는 공란 처리하면 될 거 아니냐.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시험 문제에서 if 랭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 미들 같은 거는 뭐 하도 많이 했잖아. 이제 왼쪽에서 뭐 중간에서 몇 번째에서 몇 글자, 미들은 레프트는 왼쪽에서 몇 글자,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몇 글자. 이거 다 했네. 뭐 나머지는 안 나오는 함수들이니까 넘어가고. 랭크 함수도 시험에 많이 나잖아요. 랭크 필기 실기에 나오는 함수 중에서 비중이 뭐가 많냐면 랭크 함수하고 VLOOKUP 그 다음에 HLOOKUP. 얘네들은 필기 실기에도 잘 나오는데 랭크 함수일 때는 어떨 때 생략하고 어떨 땐 생략할 수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랭크에서 1등인 경우는 뭐 보통 큰 숫자가 1등을 하잖아요. 그게 옵션 0입니까 1입니까? 써보면 되지 뭐. 여기다 보세요. 는 랭크라고 썼는데 여기 오더 있잖아. 오더. 이 오더를 쓸 때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0을 생략하면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래요. 는 랭크 여기 범위 값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옵션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때 옵션에서 0 또는 생략을 하면 큰 수가 1등이란 얘기죠. 작은 수가 1등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옵션이 1이죠. 옵션에서 0 또는 생략하면 큰 수가 1등이고 옵션이 1이면 작은 수가 1등 아닙니까?
그 다음에 V-룩업이나 H-룩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V-룩업이나 H-룩업에서는 아까 룩업 밸류 찾는 값, 그 다음에 참조 범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인덱스 넘버가 있었잖아. 아까 순번 그 다음에 옵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옵션. 이때 옵션에서 1또는 생략하면 비슷하게 일치, 옵션에서 0을 쓰면, 옵션에서 0이면 반드시 일치, 이거잖아요. 아까 V룩업 H룩업 할 때, 근데 1또는 생략할 때 비슷하게 일치할 때는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오름차순 나열되지 않으면 이 옵션을 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 랭크는 0이거나 0일 때 생략하는 거고, V룩업이나 H룩업은 1일 때 생략하는 겁니다. 생략하는 숫자가 달라요. 다 똑같이 0일 때만 생략하면 쉬운데, 어떨 땐 0일 때 생략하고 어떨 땐 1일 때 생략하고, 이때 생략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고 나야 필기시험에 여러분들 응시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어차피 실기시험에는 키보드로 쓰면 뒤에 옵션이 뜨니까 0인지 1인지 true인지 false인지 두들기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게 헷갈리다는 얘기지 뭐. 라지, 스몰 이런 건 뭐 얘기 안 할게요. 맥시멈, 미니멈 같은 경우는 안 하도록 할 겁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제 실제로 우리 여기 관련도 문제 있잖아요. 이거 풀어봐야지 뭐. 잠시 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